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재산을 누락하거나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새누리당 후보들도 모두 기소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오영훈 당시 예비후보의 SNS 생방송. 오영훈 후보는 새누리당 지지자도 지지정당이 없다고 말한 뒤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튿날은 중앙당에서 문제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중앙당 선관위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선거 위반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처에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럽니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대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혐의가 적용되고 중앙당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허위 사실이라며 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에 많은 경선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언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글쎄 내가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발언이라면 분명히 그건 허위사실 유포이 되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재산 신고에서 2억 7천만 원을 누락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김태환 전 지사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주용 후보는 14억 원대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장정혜 예비 후보는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허위학력 기재 혐의를 받았던 위성곤 의원과 허위 진술 지시 의혹이 제기된 부상일 후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22명은 기소되고 56명은 불기소되는 것으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 데다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제주도 서울본부장을 지낸 이기재 예비후보에게 새누리당의 서울 양천갑 당원 면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현광식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검찰 수사로 미뤄왔던 현 전 실장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주를 찾아 태풍으로 상처를 입은 제주 농심을 달랬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엿가락처럼 이어버린 감귤 농장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순식간에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살려주면서 그래. 아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나면 다 세 개가 하우스가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이렇게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제주가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보상 기준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피해 입은 농민들께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다시 조금 힘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주 지역 감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감귤 명품화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농축액이 지금 주스만 가지고는 시장에 한계가 있어서 자꾸 이제 재고가 가수 사려가고 있는 그런 게 실정이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제주에서 정권 교체의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당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닷새 만에 다시 제주를 찾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자신은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라며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현재웅 기자입니다.
태풍 피해 현장을 찾은 지 5일 만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다시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이달부터 출하가 시작된 감귤 성과 현장을 둘러보고 감귤 작황과 출하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지원과 1차 산업 지원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재난 지역을 선포해 주지 않고 지금 있어서 농민들은 애타게 지금 그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특별 재난 지역 지정과 함께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도서 벽지에 있는 지역의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물류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데 제주도는 또 거기서 제외가 돼가지고 그런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는 바로 올라가서 이정현 대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신은 무수절하며 인생 역정을 소개한 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를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일주일 사이에 2차례 제주를 방문해 민심 파악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제주 방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지난달 제주 시내 성당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첸 거레이 씨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첸 씨가 결혼 생활 파탄과 생계 유지 곤란으로 다른 나라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첸 씨가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 데다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성당을 사전 답사한 점에 비춰 계획적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로 신고를 해도 철골 구조물은 보상을 해주면서 정작 비닐은 보상해주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한라봉 재배 농가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서른동에 씌워놓았던 비닐은 대부분 날아가 버렸고 그물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태풍으로 찢어진 비닐만 2천만 원대. 하지만 이 농가는 행정기관에 태풍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피해 조사 보고 요령에 단순 비닐 파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보상이 된다 그러는데 비닐은 보상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막막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부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비닐하우스는 167군데에 피해 금액은 38억 원. 모두 철골 구조물이 파손된 농가들이었습니다. 비닐이 찢어진 농가 360군데도 신청을 했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미리 사전에 예견이 되잖아요. 농업인이 교체할 시기가 되면은 그 미리 사전에 잘라버리고 해놓고 피해났다고 지원해달라고는 도덕적 해이를 좀 우려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가 늦어질 경우 감귤의 수확량과 상품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확철이 다가올수록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태풍 차바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 장비를 2년 안에 복구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함께 말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파손된 차량 가격보다 비싼 차량을 살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의 유명 여배우가 민간 외교관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방문을 한 겁니다. 안동 MBC 엄지원 기자입니다.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쓴 장계양 선생의 친정 안동 장씨 종갓집. 수십 명이 대청에 둘러앉아 전통 방식대로 손국수를 미는 종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직접 체험도 해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로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종과 음식과 선비 체험 등도 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맛본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韓国に初めて来まして、ドラマの時代劇で見てるような体験を実際に見て、体で感じて楽しむツアーにも参加できて、もっと韓国を好きになりました。 이번 일정은 한일 문화 교류에 앞장서온 일본 중견 여배우 구로다 호쿠미 씨가 기획해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국인들에게 1년에 한 곳씩 한국의 숨겨진 관광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꾸밈 없는 매력은 지역 곳곳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치나 비빔밥도 좋지만 지방의 매력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수성이나 진수라는 것은 모두 다 집안에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한류 전도사를 자처해 지난 2011년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수교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서로가 조금 감정이 어려운 점이 있는 이 해야말로 이 나라에 있는 유교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안동시는 일본 현지에 있는 관광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관광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제주는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산간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풍이 불면서 북부 지역은 낮에도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1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남부 지역은 안덕이 2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2에서 2m로 일겠고 남쪽 먼 바다에는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한라산 단풍이 오는 16일 시작돼 29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단풍은 산 전체의 20%가량이 물들었을 때고 단풍의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한라산 단풍이 아름다운 장소는 해발 1700m 고지인 용진각과 왕관릉, 영실기암 등이며 절정기에는 어리목 탐방로와 만세동산 계곡 등에서도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귀포시 강정항 동방파지 앞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33살 김모 씨 등 2명이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이들을 구조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20세기 초의 어장 경계 표지석이 발견됐습니다. 성산읍 사무소는 최근 광치기 해변에서 태풍 피해를 파악하던 중 정의면 고성리와 성산리의 어장 경계를 표시한 비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면은 1914년부터 35년까지 존재했던 행정구역으로 비석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추진위원회는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켜 제주형 주민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발기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22일 창립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시 인구가 4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48만 98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202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양동과 아라동이 가장 많이 늘었고 읍면 지역도 대부분 늘었지만 원도심 지역은 줄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12,000여 명이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2,000명가량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올 들어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토지 경매의 낙찰가율은 1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